週間番号371番入室우리 또래 같은데 말 나요. 오마이가 슈도 스타일까? 시킨 사람은 있다. 다 너 1번 때문이다.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러는 건 아니지? 저기요, 만세 1주년인데 빨래나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떳떳하게 외쳐라.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요? 네, 이름만 들어도 숙연해지는 얼굴이 아닐까 싶은데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 이 한국의 잔다르크라고 불렸던 유관순 열사 이야기입니다. 네, 서대문 형무소 갇힌 뒤 마지막 1년을 담은 영화 항거 유관순 이야기의 주인공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화성 씨, 정화담 씨, 그리고 김예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모르겠어요. 일단 항거 유관순 열사 이야기를 담은 영화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좀 세 분이 직접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3.1절은 특별히 또 100주년이잖아요. 좀 남다르게 좀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도 내심 올해 3.1절을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 100주년 3.1절 행사에서 아리랑을 영화 속에 나오는 아리랑을 부르기도 했거든요. 굉장히 뜻깊었던 3.1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정화담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3.1절 영화를 촬영하고 3.1절 3.1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3.1절을 맞이하니까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의미 있는 3.1절을 보낸 것 같아요. 김예은 씨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이번에 같이 저희 수인분들 같이 나오셨던 분들이랑 같이 뭐 노래도 부르고 되게 정말 뜻깊은 3.1절을 맞았던 것 같고 네.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였던 것 같아요. 되게. 그 애국가를 부르고 네, 네. 뭐 아리랑을 불렀었는데 영화의 한 장면을 하다 보니까 또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물론 이 영화 내용 자체가 엄숙한 내용이다 보니까 뭐 다소 무거운 듯한 분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또래끼리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 분위기도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가장 막내라고 들었는데 정화담 씨 같은 경우엔 촬영장 분위기 어땠나요? 또래 배우들이랑 이렇게 촬영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같이 함께해서 너무너무 기대도 되고 좋았었고요. 이렇게 두 분은 좀 원래 아셨던 사이라고 들었고 김예은 씨랑 정화담 씨는 고화성 씨는 이번 작품이 처음이셨어요. 네. 네. 너무 뵙고 싶었었어요. 근데 고화성 씨도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두 배우분을 평소에 작품도 몇 번 봤었고 근데 이렇게 다 같이 촬영을 한 영화에서 만날 줄은 몰랐어요. 그 김세벽 배우라는 저희 영화에 또 한 중심이 있거든요. 그 정말 대단한 배우들이 또래 배우들이 모여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아까 박석원 앵커도 좀 엄중한 이야기라고 엄숙한 이야기고 또 내용 자체가 좀 무겁다 보니까 막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 막 할 수 있지만 좀 영화 촬영장에서는 좀 조심도 하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서로 그런 거에 좀 조심을 했던 것 같고 뭐 아무리 그래도 분위기가 분위기다 보니까 뭐 형무소에서 그 서대문 감옥에서 찍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면 굉장히 좀 엄숙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스태프분들도. 그 현장 분위기를 말씀 나온 김에 좀 어땠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냥 일단 여자 배우분들 그리고 뭐 동료분들이 같이 나와서 그게 너무 행복했고 뭐 다른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다들 이 영화를 좀 진심을 담으려고 되게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냥 저희도 그랬지만 혹시나 이게 누가 되지 않을까 뭐 아니면 잘못 표현되지 않을까를 되게 많이 고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사의 이야기를 담다 보니 감독님도 조금 뭐 민감하게 좀 영화 촬영에 임했을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주문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많이 반복해서 했던 주문들 감독님께서? 역사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이디어를 감독님께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그게 역사적인 입증, 그러니까 고증의 과정을 거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담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네. 감독님께서 정말 철저히 고증을 지키시려고 하시는구나 느꼈었습니다. 네, 사실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 받았을 당시에도 조금 고민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걸 수락을 해야 될까 어떨까 어떠셨습니까?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좀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약간 겁이 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동시에 되게 가슴이 뜨거웠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유관순 열사님을 생각하면 정적이고 그 어떤 대표적인 사진이 있지만 그분을 살아 움직이는 사람으로 영화로 그릴 수 있다는 점이 배우로서는 정말 큰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혹시 다른 배우들은 좀 이렇게 고민스러운 대목은 없었어요? 좀 부담이 된다거나 뭐 좀 어려운 얘기가 되기 때문에 물론 독립 영화들을 촬영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접근이 좀 고화성 씨보다는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어떠셨어요? 다른 거보다 모든 배우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거는 같은 것 같은데 혹시나 뭐 정말 그 열사님들의 그런 거를 잘못 표현할까 봐 혹은 이게 왜곡될까 봐. 네, 왜곡이 되거나 자료가 없으니까 네. 이거를 제가 해도 괜찮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책을 본다거나 그렇게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어떤 식으로 좀 그 배역에 충실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일단은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그 독립운동가 분들 사진이 쫙 있는 방에 들어가서 여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을까 하면서 그 마음을 쫓아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예. 지금 영화가 개봉을 하고 일주일이 채 안 됐는데 그래도 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화 자체의 흥행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이 퍼지는 의미에서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흥행 가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촬영 전에 뭐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이 영화가 흥행 그런 게 중요한 거라기보다 좀 바른 것을 올바른 것들을 좀 잘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저희 진심이 좀 많이 담겨서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만으로 너무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또 되게 벅차고 감동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고화성 씨는 어떠세요? 어쨌든 뭐 흥행도 흥행이지만 1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도 좀 후하게 나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많이 찾아본 것은 아니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리뷰는요. 영화가 다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끝날 때까지도 자리를 일어서지 못했다는 말을 좀 여러 번 들었었는데 그때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이 영화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갔는데도 일어설 수 없었다는 댓글이 네. 가장 감동적이었다. 예. 이 유관순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뭐 금식을 하면서 연기를 진행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혹시 이 연기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감정선을 넣어야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까? 일단 조금 설명을 덧붙여서 드리면요. 네. 저희 영화 가장 처음이 이제 시나리오 수정 전에 그 재판을 받는 유관순 열사님의 모습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때 이제 역사적 사실에 의하면 의자를 집어 던졌다는 그 기록이 있는데 그 장면이 시나리오 초반에 있다가 이제 수정 단계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감독님께 여쭤봤더니 이 영화는 유관순 열사님의 기계에 집중이 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까 봐 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캐릭터를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후회도 하고 고민도 하고
눈물을 사람들에게 자주 보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저는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 영화 속에서 뭐 세 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한독립 만세를 많이 외치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쯤에 아성 씨가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때는 정말 모두가 어. 벅차서 한마음 한뜻으로 외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우이기 전에 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화를 임할 때 배우가 물론 배우 역할로 이제 충실하셨겠지만 좀 다른 국민으로서의 어떤 마음도 순간순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말씀 나온 김에 각자 좀 관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장면, 뭐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장면을 좀 추천하고 싶으세요? 그럼 우리 김예은 먼저 씨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딱 듣자마자 떠오르는 장면이 딱 두 개가 있는데 네. 영화가 시작하고 제가 항상 교과서에서 보던 그 유관순 열사님의 얼굴 같은 그런 장면이 그 고화성 씨의 그런 화면 얼굴로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 그 장면 보고 되게 놀랐었고요. 그리고 전 저희 영화가 유관순 열사의 어떤 되게 한 사람으로서의 고뇌를 많이 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되게 결의가 있으신 모습도 있었지만 나중에 고문을 당하고 어떤 고뇌에 좀 쌓여있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인간적으로 되게 마음이 아프고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정하담 씨는요? 저는 가장 꼽을 수 있는 장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한독립 만세 장면이 정말 그런 순간을 만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소중한 장면인 것 같아요. 고화성 씨 결정하셨어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엔딩 크레딧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예은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관순 열사님이라는 한 인물의 고뇌를 담고 있지만 저는 어쩌면 잘 알지 못했던 유관순 열사님보다 더 몰랐던 그 실제 8호실에 있었던 그 여성 독립운동가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 분들을 하나하나 조명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게 저희 영화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8호실에 있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면면을 보여주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또 정하담 씨 같은 경우에는 실존 인물은 아닌 그 가상의 인물을 또 연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가상의 인물을 연기하면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더 연기하시기에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실제 모델이 정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독립운동가 분들의 이 정말 많이 있고 네.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실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접근하기는 했어요. 그렇군요. 그 영화 그 예고편만 저는 아직 봤습니다만은 흑백으로 영화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흑백으로 나온다는 건 배우한테 어떤 또 그런 이미지가 되고 또 혹시 흑백으로 한 어떤 의도까지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제가 감독님이 아니라서 뭐 그렇죠? 다른 예. 배우분들의 그런 의견을 같이 합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잔인한 그런 모습들을 감독님은 좀 많이 중화시키려고 하셨던 것 네. 같고 또 어떤 그때의 그런 제가 관객으로 봤을 때는 어떤 관객으로서 뭔가 화면에서 느껴지는 그런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렇게 단면적으로 다가오고 오히려 깊게 다가올 수 있어서 그렇게 선택하신 게 관객 아닐까. 입장에서는 좀 그 과거를 재현한 느낌이 들거든요. 과거의 이야기구나. 옛날로 돌아가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혹시 고화성 씨는 흑백 영화 어떠세요, 배우로서? 저도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다르게 연기를 해야 할까? 저는 당연히 그동안 컬러 영화를 많이 작업을 했었고 네. 또 현장에서 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은 다 컬러잖아요. 예. 근데 감독님께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피를 붉은색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영화 안에서 보면은 명대사도 굉장히 많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대사라고 해야 될까요? 가슴 벅차고 또 엄숙한 어떤 내용들을 확 이끌어낼 수 있는 대사들이 많았는데
혹시 직접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을까요? 또 시간을 드려야 되나요? 직접이요? 그렇다면 또 선배님부터. 그래서 저는 그 아성 씨가 그 마지막에 꼭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요? 라고 했을 때 하는 그 답변이 참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아까 예고편에서 답변하셨나요? 나왔었어요. 네. 영화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머.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요? 네. 네, 어떠셨습니까? 혹시 기억에 남는 대사 있으십니까? 아성 씨가 만세 1주년인데 빨래나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마음이 그랬었어요. 빨래나 하고 있을 순 네, 없잖아요. 저희 지금 PD고 영화 보고 싶다 그 지금 대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 고화성 씨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일반 시청자분들은 괴물 영화 괴물로 기억하실 거고 또 드라마에도 뭐 출연을 하셨지만 작품을 고르실 때 어떤 기준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오히려 역으로 유추를 해보는 것 같아요. 작품 수가 이제 많아지니까 이 동안에 공통점이 뭐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사실 비중은 되게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주인공일 때도 있었고 아니면 작은 비중일 때도 있었지만 저는 좀 입체적인 인물이면은 뭐든 긍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입체적인 인물. 네. 예를 들면 뭐 드라마 속에서 말한다면 어떤 역할이 좀 입체적이었나요?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제 전작이었던 라이프 온 마스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한 회당 25% 정도의 비중이었는데 그 안에 담고 있는 인물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정말 많고 또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인물이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비중은 정말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그냥 어떤 인물의 진짜 모습, 정말 사람다운 모습을 담을 수 있을 때 많이 끌리는 것 같습니다. 비중보다는 입체적이고 좀 네. 사람다움에 끌린다. 네. 이 영화를 촬영하고 나서 영화 촬영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유관순 열사에 대한 시각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뭐 고하성 씨부터 이야기 좀 해주시죠. 직접 좀 소개를 한다면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네. 일단 저는 유관순 열사님을 떠올려 보면 그동안 굉장히 성스럽거나 또 존경스러움 이외에 다른 감정을 감히 가져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점이 이번 영화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되게 그분을 생각하면 드는 제 개인적인 감상들이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지금도 살짝 눈물이 글썽거리시는 것 아닙니다, 같아요. 네. 정하담 씨는? 네. 저도 유관순 열사님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시나리오를 받고 나서도 이런 옥상을 하시고 계셨는지도 몰랐었고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가깝게 느끼고 정말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영화입니다. 네. 끝으로 우리 김예은 씨도. 저도 사실 영화를 하기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어떤 위인분들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으로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늘 그냥 왜 그분들은 그냥 대단한 분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를 통해서 정말 18의 소녀들 뭐 그리고 청년들이 그렇게 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많이 좀 마음이 아팠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마음이 아팠다는 이야기부터 유관순 열사에 대한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갖게 됐다는 말씀까지 들어봤는데 아마 지금 뉴스 보시는 분들은 한거 유관순 이야기에 대해서 더 궁금증을 갖고 더욱더 보고 싶고 또 알고 싶은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배우 고화성 씨, 정하담 씨 그리고 김예은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